네, 오늘 강의 내용은 되게 짧게 끝날 예정인데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이걸 알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고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 가지고 저희가 모듈도 설치하고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형태 가지고 설치하고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듈 설치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뭐 Node.js가 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고 npm에 대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 좀 진행을 하면은 Node.js 설치 진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PC에서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리액트 설치할 때도 npm을 썼고 Node.js에서 익스프레스 쓸 때도 익스프레스 설치할 때 npm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자, 이 npm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약어인데 뭐 풀명은 알 필요는 없지만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Node.js 위에서 이제 개발된 어떤 모듈,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그 명령어예요. 저희가 np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np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JS, Node.js 위에서 개발된 다양한 모듈들이 npm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뭐 npm 이제 JS는 대표적으로 npm이고 뭐 파이썬에서는 pip, 뭐 그다음에 PHP에서는 컴포저와 같이 이렇게 어떤 다양한 모듈들을 관리하는 곳들이 다 언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JS에서 사용을 하는 게 npm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저희가 npm 인스톨 이용을 해서 누군가가 만든 모듈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해볼 거는 이 npm에 직접 저희가 실제 우리가 만든 함수 같은 걸 이제 올려본 다음에 사용을 해보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왜 내가 npm 인스톨해서 문서 내용을 봐야 되고 어떤 형태 가지고 사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걸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pm이 뭔지 이해가 됐으면은 자, 일단은 패키지 관리자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거는 실제 npm이라고 하는 사이트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실제 npmjs.com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이 패키지를 한번 올려볼 겁니다. 자, 여기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npm에다가 내가 만든 모듈 같은 걸 올리고 싶으시면은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뭐 로그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올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뜨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실제 내가 오픈 소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기 같은 것들을 좀 올려본다고 해볼게요. 내가 막 개발 진행을 하는데 뭐 플러스도 써야 되고 마이너스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쓰기 불편해요. 나는 이걸 마치 계산기 같이 함수화 시켜가지고 좀 관리하는 오픈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리액트를 사용하다가 어떤 멋있는 UI 기능을 내가 모음집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내가 그걸 오픈소스화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npm에 올려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걸 올려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지만 일단은 없는 걸 만드시면 좋겠죠. 뭐 사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npm의 패키지를 어떻게 올리는지부터 일단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계산기 내용을 좀 만들면서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작업을 터미널 창에서 좀 진행을 할게요. 터미널 창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냥 실제 화면 보는 거하고 똑같이 작업하는 거 별 차이 없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탕화면에 이동을 할게요.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간 다음에 바탕화면에 데스크탑 이 부분이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이고요. 이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만 생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함수, 계산기 관련된 함수들이 이제
소스가 구현이 될 폴더부터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의 폴더명을 저는 뭐라고 할까요? 스페셜 컬크라고 할게요. 정말 특별한 컬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제 이니셜도 쓰겠습니다. 스페셜 컬크 MIK라고 할게요. MIK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고요. 자, 그래서 스페셜 컬크 MIK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컬크 MIK 폴더에 이동을 할게요. 자, 저는 이 폴더에서 npm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 가지고 기본적인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좀 정의 좀 할게요. 이 패키지가, 그러니까 이 모듈이 어떤 패키지고 버전은 몇 버전이고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패키지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그 패키지 JSON 파일을 만들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npm init을 써가지고 또 패키지 네임은 뭘로 할 거니? 나 이걸로 할 거야. 그냥 엔터 누르시고요. 버전은 뭐니? 뭐 질문하는데 다 세세하게 적으셔도 되지만 저희는 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쭉 엔터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저희 폴더에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패키지 JSON에는 이 패키지, 내가 지금 만든 이 패키지의 네임이 무엇인지, 버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추후에 이 패키지를 만드는데 또 다른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건 모듈입니다. 다른 모듈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내가 어떤 모듈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는 남이 만든 모듈은 지금 설치하지 않고 배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패키지 JSON을 만들었고 지금 패키지 JSON에 보면은 메인이 index.js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index.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index.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index.js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익스포트 시켜줄 거예요. 익스포트 시킨다는 거는 누군가가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익스포트 할 때 저 이름은 module.export 한 다음에 저는 이름을 add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펑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인자값과 B라고 하는 인자값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A 플러스 B를 리턴 시켜주는 걸 만들게요. 자, 그래서 add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걸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일이 index.js와 패키지 JSON이 생겼죠? 자, 이걸 이제 올릴 거예요. npm에다가. 제가 이 npm에 올리면은 누군가가 제가 만든 모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npm 일단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 가지고 제 계정에 접속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npm 로그인을 할게요. 자, 제 아이디 쓰고요. 패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에 OTP 그 인증번호가 오는데 인증번호 확인을 한 다음에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번호가 왔네요. 그리고 1253 네, 로그인이 됐고요. 자,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만든 요 파일 내용을 이제 배포하는 겁니다. 배포할 때는 npm 띄어쓰기 publish 나 npm에 배포할게요. 출판할게요. 하고 올리고요. 자, 올리고 나면은 여기에 패키지가 올라왔죠.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페셜 커크 MIK라고 하는 제가 만든 이제 패키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제가 만든 요 함수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은 add밖에 없겠지만요. 나중에 여기 리드미에다가 add는 뭐 어떤 내용이야 하고 여기다가 적어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작성하지 않고요. 다시 돌아와서 배포가 된 걸 확인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선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바탕화면 쪽에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폴더명은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뭔가 리액트든 노드든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패키지 JSON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듈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npm install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만든 이 스페셜 컬크 mik라고 하는 모듈 설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pm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을 받은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노드 모듈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든 스페셜 컬크 mik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스 코드도 보면은 제가 만든 index.js와 package.json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내가 지금 뭐 리액트든 노드.js든 뭔가 이제 개발 진행을 하면서 add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해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분명 본인의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서 이제 받아오겠죠. 뭐 펄크는 뭐 require 한 다음에 스페셜 컬크 mak를 받아올게. 자, 받아온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나는 펄크 안에 있는 add라고 하는 함수 쓰고 싶어. 자, 그리고 나 3하고 4 일단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창에 리절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노드 index.js 보면은 7하고 찍혀 나오죠. 그죠? 자, 지금 뭐 한 거냐면은 누군가가 만든 소스 코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든 거지만 누군가가 만든 소스 코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npm 인스톨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7이 나오는 것도 봤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이 만든 소스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이 만든 거에 다양한 함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용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문서 내용을 꼼꼼하게 다 봐야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누군가가 이미 모듈 설치해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중간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애드가 있네 해서 남이 만든 애드 쭉 복사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애드같이 쉬운 거는 괜찮은데 조금 뭐 복잡한 걸 하는 함수고 다양한 인자값을 받는 거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다운받은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운을 받고 나면요, 대부분 여기 리드미 같은 곳에 문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아무 내용도 정리를 안 했으니까 자, 로다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로다시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걸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인스톨레이션 어떻게 사용하는지 GitHub 리포지토리에 가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서가 독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별도의 독스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만약에 남이 만든 걸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설치했지만 나는 애드 말고 딴 기능도 필요해. 그래서 로다시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회사에 갔더니 로다시라고 하는 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소스 코드를 보니까 여기에 콘스트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막 어디선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소스 코드만 보고 이걸 감 가지고 어떤 값을 넘기든지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 갔더니 뭐 좋을까? 잠시만요. 자, 회사에 갔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점이 있으니까 오브젝트겠죠, 그렇죠? 그럼 오브젝트 안에 리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저희는 알 수는 있지만 이 리무브에 지금 어떤 값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요거 소스 코드만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리무브가 없애주는 건가 보다, 이거 짝수만 없애주나 보다 하고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코드면은 다행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냥 사용을 하면은 운이 좋으면 잘 되겠지만 내가 바꿔야 될 게 많고 조금 복잡한 함수면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픈소스 코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친구, 로다씨네. 그죠? 이름이. 여기에 있는 게 아까 보니까 패키지 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글에다가 로다씨를 검색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요, 공식 문서를 본 다음에 공식 문서에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 함수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문서에서요, 공식 문서에서.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니까 리무브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주면 돼. 인자값, 어레이 값을 주면 되고, 두 번째는 너가 어떤 값을 리턴을 시키고 싶은지 작성을 해주면 돼 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자값을 주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해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운 친구여서 어려울 것도 없죠.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예시를 들면은, 자, 엑셀을 이제 익스포트 해주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회사에 갔더니 이미 소스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액트에서 엑셀을 익스포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분명 리액트를 익스포트하는 어떤 npm 모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용을 하고 싶은 모듈 확인을 한 다음에 npm install react export 엑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패키지 안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설치하시고 나서 공식 문서에 갑니다. GitHub이든 npm이든 공식 문서가 별도의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그젬플도 나와 있고 설명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내용이 문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정리가 정말 대충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거 명확하게 찾아가지고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심플 엑셀 예시다. 그러면 보고 여기서 이 형태 가지고 익스포트 한 다음에 리액트 익스포트에 엑셀 파일, 엑셀 파일점, 엑셀 시트, 엑셀 파일점, 엑셀 컬럼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각각 변수에 넣어줘야 되는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게 뭐 하는 친구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공해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우리는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일단 정의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 이렇게 정의시켜주고 우리가 이 형태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컴포넌트 명을 써주면은 엑셀이 다운이 받아지네,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네 하는 걸 눈 가지고 보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회사에 이미 이 형태 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바꿔달래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꿔줄 때 단순하게 여기에 값을 바꾸는 거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API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받아서 넣어주는데 기존에 내가 받아왔던 API는 이렇게 배열 안에 오브젝트 형태 가지고 이쁘게 값이 들어있었는데 요번에 바뀐 API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형태가 안 맞아가지고 분명 값이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식 문서를 보면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데이터셋 1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셋 1의 데이터는 이 형태, 배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형태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공식 문서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npm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npm 가지고
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npm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가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리액트도 사실 공식 문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리액트 안에 있는 뭐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템플릿 만드는 거, JSX 문법 만드는 거,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리액트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공식 문서 보면서 블로그 보면서 공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리액트도 모듈 공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서 패키지 가지고 배포한 걸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오픈소스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조응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배포해서 공짜 가지고 npm에 올려놨으니까 설치해서 써가 이게 오픈소스의 개념이고요. 이게 조금 재미있으면은 이제부터 개발 진행을 하실 때 회사에서는 못하겠지만 내가 혼자 만드는데 내가 어떤 테이블 만들고 있는데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테이블 만들고 있는데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테이블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쭉쭉쭉 펼쳐지면서 조금 이쁜 UI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오픈소스에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든 다음에 배포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패키지명을 어썸 테이블, 멋있는 테이블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만든 테이블을 누군가한테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가 많이 눌리면은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소스 활동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고 배포하고 그게 리액트 전용일 수도 있고요. 뭐 Vue.js 전용일 수도 있고 노드 전용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뭐 바닐라 스크립트 그냥 순수 JS 가지고 사용된 거는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 기반이니까. 근데 내가 리액트에서만 특별하게 동작을 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리액트 가지고 만든 친구들 보면은 모듈명 앞에 리액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리액트에서만 사용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TS가 지원되는 친구예요. 그러면 짝대기 TS를 많이 붙이죠. 왜냐면 얘는 TS 가지고 구현되어 있고 TS를 지원하는 친구야. 이렇게 각각 어떤 기능이 담겨 있고 이걸 네이밍에 보통 넣어가지고 배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뒤에서 추후에 내가 오픈소스를 다운받는다, 뭐 한다 이거의 개념이 누군가가 만든 거 내가 가져다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겠구나. 이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소스 코드다. 즉 내가 그 소스 코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추후에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잘 인지하신 다음에 개발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